저는 올해로 결혼 5년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워낙 제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살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별로 싫어해 본 적 없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로 만난 시댁 인간들은 정말 하나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이 잔소리 많고 무례한 시어머니부터 밖에서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시아버지와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생각 없이 살면서 월급 받으면 명품백 할부로 사고 카드값 갚느라 정신없는 허영심 가득한 신우까지. 진짜 저희 시댁 사람들은 걸을 타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정상적이고 멀쩡한 사람은 오직 제 남편뿐이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남편까지 자기 식구들처럼 제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제가 이 결혼을 단 하루라도 더 해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으로서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집안일을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잘 도와줍니다. 청소도 잘하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남편이 알아서 하고 제가 빨래 돌려놓으면 건조기에서 꺼내서 TV 보면서 개어놓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그 집안 식구들 다들 술 좋아하는데 남편은 돌연변이인 건지 소주 단 2잔만 마시면 얼굴이 벌개지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아요. 정말 기분 좋을 때마다 저랑 맥주 딱 한 캔 나눠 마시고 살짝 달아올라서 기분 좋게 잠이 들 정도입니다. 사치도 할 줄 모르고 한 달에 제가 주는 용돈 30만 원으로 아꼈다가 아이 과자 사오고 여름엔 참외나 수박도 사오고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쌀쌀한 겨울에는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 사오는 참 소박한 남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지금의 이런 남자가 태어나게 됐는지 지금까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시댁이랑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먼 지역에서 살고 있고 추석과 설날 명절을 제외하면 1년에 따로 얼굴을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대로 버틸만 했어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2-3번씩 시어머니가 전화로 잔소리하는 정도인데 처음엔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로 면역이 되었어요. 남편도 자기 식구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시댁에 잘하라거나 시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말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죠. 그나마 명절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굳은 표정으로 묵묵하게 일만 하다가 올라오더라도 남편은 그저 제게 참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시댁이랑 적당한 거리 두고 크게 싸우는 일 없이 대면대면하게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신우 때문에 완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보다 한참 어리고 저와도 4살 차이가 나는 신우는 아직 시집을 가진 않았어요. 내년이면 30인데 20대 초반에는 비행기를 타는 스튜어디스를 한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항공사 문턱도 못 밟아보고 다 떨어졌고 그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행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해외로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역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3-4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녔었죠. 5년 전에 남편이랑 제가 결혼할 때도 신혼여행으로 저희는 그렇게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어요. 멀지 않은 동남아 같은 곳으로 6박 7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우는 평생 한 번 가는 신혼여행인데 하와이나 남태평양의 섬나라로 14박 15일은 가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신우의 말에 혹해서 내 생에 한 번 가는 신혼여행인데 진짜 좋은 곳으로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중에 여행사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총 비용을 보고 나니 정말 속 깊은 곳에서 헉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저와 남편이 생각했던 신혼여행 예산에서 3배는 훨씬 넘게 초과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신혼여행 계획을 포기했고 밥 먹듯 해외여행을 다니던 신우는 그게 뭐가 비싸냐며 저한테 핀잔을 주더군요. 그렇게 있어 보이는 명품이나 해외여행을 좋아하더니 스튜어디스 꿈을 못 이룬 지금도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벌면 버는 족족 카드 할부 내느라 월급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12개월 할부로 명품 가방을 1년에 2번씩 찌르고 자기 회사에서 항공권이 특가로 나왔다면서 유럽이며 미국 캐나다는 수시로 돌아다녔어요. 당연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본인 월급으로도 모자라 카드론이나 소액 대출 같은 걸 받아놓으면 시부모님이 해결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제가 신우의 앞길을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시댁 집안 형편도 뻔한데 조금 안타까워 보였어요.
남편도 어쨌든 자기 집안이니까 속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겠지만 저희까지 그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친정에 2살 많은 언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언니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반장과 학생회장을 도맡아서 하며 항상 전교에서 순위권 성적을 유지할 정도로 뛰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언니가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언니는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더니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언니가 직접 알아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 프로그램에서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우리 집안 형편에서도 언니를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미국의 좋은 대학 중 한 곳이고 거기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지금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고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언니가 대학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이젠 그냥 미국인이 되어버렸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언니를 따라갈 수는 없었고 언니의 초청으로 한번 미국에 가서 2달 정도 살아본 적도 있는데 그 나라 분위기가 저와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언니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도 없고 언니 이야기만으로 한 편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오늘은 저희 신우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서 이쯤에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언니가 둘째를 낳았어요. 언니 사는 미국에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긴 한데 언니가 첫째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다가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금방 나왔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시설이나 시스템이 한국과는 비할 바가 못 된다더군요. 그래서 이번 둘째 낳을 때는 친정엄마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고 결국엔 저희 친정부모님이 우리 언니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6개월 정도 미국 언니 집에서 머물면서 산후조리도 봐주고 아이도 함께 봐주기로 하고 건너갔는데 벌써 부모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신 지 3달이 되었네요. 저희 집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친정부모님 댁은 서울 목동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제가 친정집에 들러서 환기도 시키고 쌓인 우편물도 처리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댁은 지방에 사시는데 저희 집에서 가도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내려가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는데 얼마 전에 신우가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서울에 언니 부모님 댁 지금 비어있죠? 서울 본사에 이틀 동안 파견 근무 나가야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잠만 이틀 자고 오면 안 될까요? 제가 깨끗하게 쓰고 청소도 싹 해놓고 나갈게요.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이틀 묵을 거라면 차라리 방을 잡으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방을 잡고 싶었는데 엄마가 결혼도 안 한 처자가 혼자 방을 잡고 밖에서 자냐고 하도 성화라서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나이가 내년이면 30이고 지금까지 해외여행 나가면 일주일씩 잘만 놀다 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안 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고 친정부모님 집에서 잠만 조용히 자고 나오겠다고 떼를 쓰길래 아가씨, 그럼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지하철 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마침 남는 방도 하나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요. 저도 내키진 않았지만 눈 딱 감고 이틀만 재워주자는 생각으로 신우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우리 집에서 자기 직장까지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을 넘게 타고 가야 한다면서 멀어서 싫고 또 우리 집에는 애가 있으니까 시끄럽고 정신 사나워서 퇴근하면 제대로 쉴 수도 없다고 거절했어요. 알아서 방을 잡으라 해도 안 된다 하고 집으로 오라 해도 싫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뭔가를 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친구네 집이나 다른 곳을 찾아보던지 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신우가 끝까지 친정부모님 집이 지금 비었으니까 거기서 한 번만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잠만 자고 절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나가기 전에 청소도 싹 해놓고 온다는데 그게 제 집도 아니고 부모님 집인데 시댁 식구들이 가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도저히 그건 곤란하다 안 된다고 거절하고 겨우겨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우가 경우가 없어도 주인도 없는 저희 친정집에 와서 이틀이나 자고 가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지 통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방을 잡고 자던 정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라도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신우가 어떻게 되던 말던 별로 신경 안 쓰였어요.
그냥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말았는데 신우의 전화를 끊고 이틀 뒤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차피 빈집인데 이틀 재워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그러냐?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어차피 빈집인데 왜 안 되는 거냐며 너는 네 신우가 이상한 곳에 가서 혼자 자다가 험한 꼴이라도 당했으면 좋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요즘에 제대로 돈 주고 들어가면 이상한 곳이 어디 있어요?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 서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틀 자도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친정부모님 집에서 자겠다고 억지로 우겨대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친정부모님이 평소에도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좀 곤란하다 안 되겠다고 계속 거절했더니 어머님께서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너네 집도 아닌데 되고 안 되고를 왜 너가 결정해? 그냥 너가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을 우습게 알고 시댁 무시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쏘아붙이더니 제 대답 듣지도 않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진짜 혈압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간신히 참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우리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는 특히나 무례하고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데 진짜 이렇게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길 때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냥 내가 욕먹고 말자 싶었고 한 번 싫은 소리 들었으니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미국에 있는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전에 너희 시어머니 연락 받았는데 네 신우가 서울 올라온다며? 본사에서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데 사정이 좀 딱하더라. 집에서 이틀만 조용히 자고 가겠다길래 그냥 비밀번호 알려줬어. 사돈처녀 올라오기 전에 너가 가서 치울 건 좀 치워놓고 작은 방에 이불 깔아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했더니 집주인인 저희 엄마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엄마한테 그걸 왜 자고 가라고 허락을 해줬냐고 그냥 알아서 방 잡고 지내다 가면 되는데 왜 허락해줬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냥 하루 자고 가는 건데 뭐 어때? 너도 겨우 그런 일로 시댁이랑 싸우지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몰상식함과 뻔뻔함에 진짜 두 손 두 발 다 되겠어요. 화는 나지만 어쩌겠습니까? 집주인인 엄마가 허락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다시 오지 말라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친정엄마 말대로 신우가 올라오기 이틀 전에 미리 엄마 집에 가서 정리도 좀 하고 신우가 잠을 잘 수 있게 작은 방에 이불도 깔아놓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방은 부모님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정리한 모습 그대로였고 저도 그때까지는 신우가 설마 다른 걸 건드리겠나 생각했죠. 그리고 이틀 후에 신우가 서울로 올라왔다고 연락이 한 번 왔었고 그로부터 또 이틀 뒤에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혹시나 신우가 집 청소를 잘하고 갔는지 확인해보러 친정집으로 올라갔어요. 가는 동안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생겼겠나 현관문을 열었는데 진짜 문을 여는 순간 제 입에서 육성으로 쌍욕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작은 방에 신우자라고 깔아뒀던 이부자리가 그대로 거실로 옮겨져 나와 있었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제대로 정리도 안 했는지 그대로 싱크대에 한켠에 플라스틱 용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신우가 라면이라도 혼자 끓여 먹을까 싶어서 작은 냄비 하나를 쓰라고 꺼내놨었는데 찬장을 뒤져서 우리 엄마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다 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와서 자고 가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고 진짜 집안 꼬라지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굳이 문을 닫아둔 안방까지 들어가서 침대를 사용한 건지 이불이 처음 제가 정리해둔 모양과는 달랐고 신발장에는 빈 소주병도 6병이나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전화를 받은 신우는 너무도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내가 쓴 그릇은 설거지도 다 해놨고 청소까지 해놓고 나왔는데. 설거지를 하긴 해놨지만 우리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다 꺼내서 사용해놓고 그릇을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 제대로 안 닦았는지 미끌미끌 번들번들 기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우의 전화를 끊고 제가 다시 엄마 그릇을 전부 설거지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물기까지 다 닦아서 원래 있던 찬장에 올려두고 소주병이랑 검은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길래 치우려고 집어들었는데 엄마가 아끼는 접시를 하나 깨먹고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내놨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시 청소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본 순간 저도 머릿속에 뚜껑이 열리면서 더는 못 참고 폭발해버렸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친정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집을 빌려준 건데 당신 동생 때문에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냐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얼굴 들고 못 산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결혼한 이후로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모습은 처음이라서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더니 일단 자기가 신우한테 전화해 볼 테니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남편 전화를 기다리면서 쓰레기도 분리수거장에 내놓고 거실과 주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다시 오지 않았어요.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 남편의 전화가 오더니 곤란한 듯한 목소리로 그게 말이야. 그 접시를 동생이 깬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엄마가 깼대.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시댁에 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친정부모님 댁에서 접시를 깰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신우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접시를 깨냐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남편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곤란한 듯이 입을 열었는데 그날 신우 혼자 친정집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신우가 서울 본사 파견 근무 나왔다는 말부터 전부 거짓말이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올라와서 서울 여행을 야무지게 하고 간 겁니다. 세 사람 놀러와서 숙소비가 아까우니 우리 친정부모님 집에 와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술도 마시고 난리를 치고 가버린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혈압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당장 얼굴 보고 따지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차 끌고 시댁 내려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지금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가면 사고 난다면서 갈 거라면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남편이 차 끌고 친정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린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고 청소업체라도 불러서 입주 청소 풀패키지로 싹 다시 해줄 테니까 참으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2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보다도 제가 먼저 시댁으로 뛰어 올라갔고 당장 문 열라고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 두드리고 난리를 쳤어요. 잠시 후에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그럴 수 있냐고 소리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라 그런지 두 분 모두 당황하고 저를 말릴 생각도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더군요. 저는 시댁 들어가서 거실에 있는 손에 잡히는 건 다 집어던지면서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고 방 안에 있다가 그 소리 듣고 나오는 신우를 보고 달려가서 너는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두 사람을 뜯어말리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죠. 뒤늦게 주차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뒤에서 끌어안아 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남편의 손에 끌려나가면서도 제 입에서는 쉬지 않고 욕이 튀어나왔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본 것 같아요. 시댁 거실은 제가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서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 손에 신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있었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신우에게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욕을 하면서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대로 남편 차에 실려서 같이 집으로 올라왔는데 오는 동안 남편이 제게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신우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네 어쩌네 했는데 저는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었고 중간에서 남편이 어떻게 손을 쓴 건지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네요. 저도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별로 해본 적 없고 크게 화내고 어딜 가서 진상 부린 적도 한 번 없는데 그날은 분노에 완전 눈이 돌아있던 것 같아요. 시부모 두 사람도 저한테 할 말도 없을 테니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본인 돈으로 우리 엄마 집에 청소업체 불러서 스팀 청소까지 싹 다 시켜줬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남편이 사과했지만 시댁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제가 때려 부순 시댁은 그쪽 집에서 알아서 해결했겠죠. 이제는 서로 끝까지 간 것 같고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시댁에 찾아갈 일도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남편도 제 앞에서 자기 집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제가 제정신 아닌 며느리로 생각하겠지만 저도 이젠 시댁 식구들을 사람 취급 안 하려고요.
제가 너무하다거나 제가 시댁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경우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이 똑같이 갚아줘야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고 시댁이라고 지금까지 사람 대접하고 잘해주려 노력했던 제가 바보 같네요. 이젠 진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안 보고 살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